자, 16차시 교과서 50에서 60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맞나? 뭐 어쨌든 간에 왜냐면 교과서에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있진 않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13번 문제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학생이 체중계 위에 서 있을 때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이 W이었다면 위로 상승 중인 순간기안에서 체중계가 가리키는 값을 다르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그러면 여기 중력에 더해서 이제 관성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 표면 근처에 있으면서 위로 중력 가속도 G로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신의 무게 외에 추가로 관성력이 mg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무게만큼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EW로 측정이 되겠죠. 자신의 몸무게 2배만큼. 와, 장난 아니네요. 그렇게 되겠고요. 등속도면은 관성력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무게만큼 될 거고요. 무중력 공간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G로 가속이 되면 관성력이 딱 자신의 무게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W.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월드 와이드 웨이브 아니네요. 미안하다.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빛이 휘어지죠. 예.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죠. 예.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완하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두 항성 A, B 주위의 시공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질량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시공간의 휘어짐이 더 큰 B 쪽이 질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죠. 그리고 질량은 항성 A가 B보다 작죠. 시공간의 휘어짐이 더 작으니까. 디귿, A와 B 표면에서 물체의 탈출 속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겠죠. 탈출 속력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이 큰 쪽이 질량이 크니까 빠져나오기 힘들고 탈출 속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퀘이사의 모습이다. 중앙에 있는 천체는 은하단이며 주변에 밝게 빛나는 4개의 천체는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렌즈의 역할, 중력 렌즈의 역할을 해서 이제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뉴턴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게 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하단이 시공간을 휘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출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기출문제도 좀 풀만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2020년 11월 물리학2 수능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에딩턴이 관측한 것과 같이 별들의 상대적 위치가 밤일 때와 일식이 일어날 때 다르게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밤일 때가 이제 요 안쪽에 있죠. 낮일 때가 일식일 때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일식일 때는 태양 주변을 지나서 오는 거고요. 밤일 때는 그냥 오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옆에서 바라보면 이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선, 여기 별이 이쪽에 있는 별이면은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이쪽에 일식일 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볼 때보다 태양 쪽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요 안쪽이 밤일 때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일식일 때라는 것도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때 별빛의 경력은 태양에 의해서 달라지죠. 태양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1월 달에 치러졌던 물리학 도수능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 학생 A가 탑승한 우주선에 대해 학생 B가 탑승한 우주선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탑승한 우주선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선은 관성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계라고 볼 수 있고요. B가 탑승한 우주선 내부의 광원에서 수직으로 검출기 P를 향해 발사된 빛 신호는 검출기 Q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도 이 방향이지만 가속도 방향도 이 방향이어서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A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직진하겠죠. 관성계니까 직진합니다. 그다음 니은 B가 관찰했을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지겠죠. 얘는 비관성계이고요. 중력에 의한 효과와 가속에 의한 효과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탑승한 우주선의 속도의 방향 위쪽이죠. 가속도의 방향도 위쪽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휘어지는 방향 쪽이 결국에 관성력의 방향이자 중력이 있다면 중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관성력은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니까 가속도의 방향 위쪽입니다. 그래서 같죠.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